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지역 3주차, 24년 3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정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겁나 세대당 아파트 수가 적은데 왜 팔려고 난리지? 의아했어요. 주택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파트 겁나 많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팔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대수 대비 아파트 수를 조사해 보니까 울산은 무려 2.5세대당 아파트 한 채를 두고 경쟁해야 될 만큼 마치 서울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야, 이거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매물 숫자도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뭔가 숫자가 잘못됐었습니다. 왜 대우건설은 작년에 시공권을 포기하고 이 돈을 날려 먹었을까요? 올해 청약 경쟁률이 23년도에 청약 경쟁률이 그것을 말해주죠. 뭔가 안 좋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수를 조사했을 때는 과거에는 통계청에서 아파트 주거 환경 통계 지역별 규모 현황을 살펴봤었는데요. 그 숫자를 봤을 때 울산의 아파트 수는 18만이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통계청에 들어가서 주택 소대지별 주택 수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오늘자로 다시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울산이 2022년 아파트 개수가 29만 개입니다. 대구와 견주 볼까요? 울산의 인구는 110만, 대구의 인구는 230만, 아파트 개수 60만 개 대 30만 개. 얼추 이제 맞아떨어지죠. 네, 지난주 잘못된 자료,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정정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사기 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수 통계조차 제대로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니까요. 자, 울산 지역 아파트 숫자 22년 기준으로 29만 5천 개, 전체 주택수는 40만 개. 대구의 전체 주택 숫자와 견주어 봤을 때도 얼추 비율상 비슷합니다. 예. 소득은 확실히 울산이 많은 게 맞아요. 자, 총 주택수. 좀 전에 요거 총 주택 숫자입니다. 아파트 숫자가 울산에는 30만 개 정도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울산, 네, 30만 개 정도 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정정해 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숫자 대비 매물 개수, 이렇게 5, 6, 7 가던 것이 아파트 개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놓고 보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분자는 고정된 상태에서 분모가 커져버리니까 이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게 점점 많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는 아파트 2에서 3 사이에 있으면 시장은 제법 안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숫자가 5를 넘어간다. 그러면 정말 많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기서 팔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세대수 대비 아파트 수도 서울과 견줄 정도로 아파트가 희소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대구보다 아파트가 더 많았습니다. 더 흔한 것이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에 가봤을 때 아파트 정말 많았거든요. 저 외곽 지역까지 가봤을 때 많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나 많았습니다. 역시나 많았어요. 1.59 세대가 아파트 한 채를 놓고 경쟁해야 된다. 대구나 부산보다 울산이 아파트가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광주였네요. 광주의 아파트 가격이 제일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매물 숫자, 아파트 숫자 대비 매물 숫자 자료를 정정해 놓고 보니까 요 매물 숫자는 팔려고 지난번에는 엄청 날린 줄 알았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사람들이 많이 팔려고 애쓴다.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 영상 하단 부분에 고정 댓글 또는 더보기를 눌러서 나오는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한테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어떤 것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영상 제작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울산 올리면은 저울산 500 정도 나올 거라고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다 보면 이 감이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요. 울산 지난주 마이너스 0.01, 이번 주 마이너스 0.01. 울산의 매도 물량은 14,400개. 작년에 가장 많았던 시점에 14,700개였거든요. 다시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 정도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 금융적으로 규제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항상 뒤늦게 매물이 증가하거든요.
DSR 이야기 계속 나오죠. 스트레스 DSR 이야기 나오죠. 전세 DSR 나오죠. 그리고 은행들은 올해 대출 뭐 증가세를 2% 내로 줄여 나가겠다. 금융 부분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매도 물량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매물이 계속 늘어나더라. 전세 물량 2,460개. 그냥 안정된 시장이죠. 네, 매물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 연초 대비 조금 감소해 있는 모습. 다른 지역은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는데요. 그나마 울산은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고 있긴 하네요. 전세 임대 물량이 빠졌군요. 이것도 오래 쉬니까 감이 떨어집니다. 자, 조사를 9월 달에 해놓고 또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분양권 매물 개수는 한 420개 정도, 420개 정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600개 선에 있다가 대량 입주를 하고 나서 물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물량은 40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다라는 거죠. 울산 미분양 3,000개, 부산의 미분양 요 정도 숫자 됩니다. 미분양이 대우건설이 포기하고 나갈 만한 이유, 그리고 근래 청약이 잘 안 되는 이유,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이유, 미분양이 굉장히 여전히 많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울산 아파트의 거래량 지난주에 비해서 자료 정정되었죠. 5월달 거래량 정점으로 다른 지역은 8월달 요맘때가 정점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내리막을 걸어가더라. 그런데 1월달 거래량은 증가가 벌써 매섭습니다. 1월 2주차, 1월 말이 되면 신생아 특례가 나오죠. 지금 2주차, 4주차 때 특례가 나오지만 이미 지금 계약서를 써두고 나중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 요거 주간 흐름이 이 자료가 다 남아 있었으면은 훨씬 더 자료를 추정하기가 좋을 텐데요.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를 계속 누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거래량은 한 97% 정도 거래되었거든요. 여기서 한 10대 건 정도 더 거래되려나? 700건을 살짝 넘어가는 그 정도의 거래량. 그러면 지난달 800건, 이번 달은 700건, 순차적으로 1900, 800, 700, 600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많아지는 모습. 800건에서 900건 사이. 여기 800에서 900건 사이의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2억 8천, 작년 말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특례가 한창 끝발을 날릴 때는 건당 거래 대금이 3억 3천 수준이던 것이 10% 정도 빠져 있고요. 오늘 개별 거래 가격은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차츰 점점 정리하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1000건 돌파를 목표로 했는데 울산은 그나마 1000건 돌파했습니다. 1000건 돌파했어요. 대구가 2000건 돌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개수나 이런 대비로 봤을 때 회전율은 비슷하죠. 회전율은 비슷합니다. 특정 지역으로 쏠려가서 특정 지역의 회전율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서서히 줄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 특례로 인한 거래량 상승 효과가 이 정도, 이 40조 풀린다고 했었죠.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는 27조였던가요? 그 효과는 더 약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금융 규제 엄청나게 가해집니다. 억누르는 힘이 강합니다. 작년 반등세보다 여기서 그러면 또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게요. 그렇게 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돈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 더 많이 제한적일 것이다. 3억 미만 비중 올라가는 현상 전국 공통입니다. 싼 아파트들이 더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비싼 아파트들은 점점 거래가 종족을 감춥니다. 대구 부동산 카페나 이런 곳들에 보면은 울산 아파트 남구의 아파트 좀 비싸잖아요. 그런 아파트 특정 아파트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울산 아파트가 이런데 하면서 이런 글들이 보이는데 사실 울산 소득 수준도 더 높고 거기 더 높을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6억 이상 비중 떨어지는 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월에 거래량 줄어드는 듯 했지만 다시 이전의 살구색 수준의 거래량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줄어드는 형태에서 반등하는 형태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 반등이 끊임없이 반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3, 4개월 정도 미풍에 그칠 것이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매물 400개 중에서 회전율은 생각보다 높아요. 네. 그렇지만 자, 대량 입주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거래량 분양권 시장은 살펴보지 않아도 될 정도
자, 막판에 직거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 매매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직거래 비율은 이제 안 높아져요. 네, 증여를 하면 증여 취득세 부분도 부담스럽고 나중에 2월 가세 관련해서 과거에는 뭐 5년 안쪽으로 5년 지나고 팔면 되던 것이 이제 10년 지나고 팔아야지 양도세 부분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직거래는 더 많이 줄어들겠죠. 아파트 전세 거래량 뒷부분 자료는 데이터를 제가 계속 살려놨어야 되는데 목이 안 좋아서 방송은 못 하더라도 데이터는 살려놨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생기네요. 자, 구군별 전세 거래량도 오랜만에 자료 한번 복구해 봤고요. 전월세 비중 1월달 지금 현재 굉장히 전세 비중 높은 상태. 하지만 2년 전 대비 전세 금액은 낮다라는 현실. 낮지만요. 이것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전세 가격은 2년 전 가격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역전세나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전세 시장 가격은 안정을 이룰 것이다. 지금 역전세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고 가격이나 뭐 수요 공급이나 모든 측면이 안정적일 것이다. 자, 요 비율 올라가는 기간 동안 여기 보시면요. 2년 전에 이렇게 올라갔던 구간 동안 같이 따라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 그러면서 전세 시장은 아무튼 안정을 보일 것이다. 월세 거래량은 전년과 비슷했고요. 가격도 월세 뭐 55만 원, 평균적으로 55만 원 정도 수준. 하지만 보증금은 그전보다 조금 낮아진 수준. 뭐 전월세 시장 뭐 갑자기 뭐 현대자동차에서 뭐 사람 뭐 800명 뽑고 이랬던가요? 갑자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 건 아니죠. 임대차 시장이나 이런 것들 안정되어 있으니까 매매 가격에 급격한 변동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하향 안정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